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보다 중앙선관위의 계엄군이 먼저 투입된 데 대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거였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석영 기자입니다.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란 제목과 2021년 12월 29일이란 날짜가 적혀있는 문건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캠프 내부 자료라며 공개한 겁니다. 제가 이걸 다운받은 시간은 12월 30일 07시 29분입니다. 그리고 그날 08시에 전략조정회의가 있습니다. 문건에는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증되지 않았고 대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산 조작, 컴퓨터 알고리즘 해킹을 통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도 제기하며 선관위 서버 확보와 내부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또 총선 부정선거의 배후로 양정철 당시 민주연구원장과 중국 공산당의 유착설이 적혀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체포대상 정치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원장은 이 문건의 작성 주체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친 이유를 문건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산 조작을 통해서 결과를 조작했다. 군대가 난입해서 아마 그 부분을 체크를 하려고 했겠죠. 신 전 교수는 대선 캠프 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실제 후보직 속 공명선거 안심투표위원회 등 관련 조직이 설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총장 시절에 그 4.15 총선을 그 결과를 지켜보고 통계적으로 볼 때도 좀 의문은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캠프 출신의 여권 관계자들은 시간이 오래 지난 데다가 회의가 잦았던 만큼 문건과 관련해 회의를 나눈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하야방송 뉴스입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100% 팩트라며 현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고 그 방향을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고 가기 위한 것이기에 부정선거를 막는데 우리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 방지 국민연합을 발족한 후 본격적으로 지난 4.15 총선의 문제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대표가 12월 9일 영등포 사무실에서 목회자들과 기도회를 갖고 4.15 부정선거 의혹을 알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100% 팩트라며 그러나 언론에서는 방송하지 않고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배경으로 우선 황교안 대표는 오랫동안 공안부에 있으면서 간첩과 부정선거 잡는 일에만 24년을 일한 전문성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황 대표만큼 선거사범을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한 확실한 증거 자료들은 대법관이 주재한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물건들입니다. 따라서 팩트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해 좌파에서도 논박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제시한 부정선거의 확실한 증거로는 8가지 가짜 투표용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위한 투표 인쇄기는 앱손 TM C340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표 당시 드럼을 이용한 인쇄기에서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배춧잎색의 용지들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사전 투표지가 통째로 바꿔치기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앱손 TM C3400은 일반적인 것과 달리 좌우 여백이 일정하도록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표장에서는 좌우가 다른 가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됐습니다. 이외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형이 문드러져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도 대량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10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일장기 투표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았지만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넣고 진짜 투표지를 없앴다는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수천 장의 인쇄 불량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백지 투표지를 비롯해 보통은 투표용지를 한 번 혹은 2번 접어 투표함에 넣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30-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본드먹은 투표용지, 이발이 투표용지, 인쇄 오류 투표용지 등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가짜 투표용지 문제 이외에도 정상적인 투표지 보관 상자가 아닌 삼립방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한 것 또한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삼립은 중국에 법인이 있기에 위조 투표지가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로 들여왔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 황교안 대표는 투표지 보관실, 봉인 파손 증거 등 총 28가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를 전시하여 알렸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같이 4.15 부정선거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이유는 현 정권의 방향은 사회주의로 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부정선거를 치렀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회주의 정권이 제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이며 6.25 이후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했고 수많은 목사 장로들이 죽임을 당했으며 이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분명하게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못하면 내 백성, 내 교회가 핍박받는다며 부정선거를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며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도회를 인도한 박원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황교안 대표를 도와야 한다며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한국교회가 방관자로 있었다며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주며 정의와 진리를 위해 함께 깃발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야방송 뉴스 전민주 기자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아.